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기계발 방법들을 발표할 오사오 조입니다. 저희 조의 자기계발 방법들은 크게 문화생활, 건강과 운동, 마음의 양식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제가 실천할 자기계발 방법, 문화생활 파트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중 저는 제일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를 시청하는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문화생활을 잘 즐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방법은 바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과 영화를 합성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가 모아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중 이 넷플릭스를 이용해 미국 드라마를 즐겨보았는데요. 저는 SF 스릴러인 기묘한 이야기, 판타지인 꼴찌마녀 밀드레드를 즐겨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보고 즐기는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도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자기계발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고 있는 드라마로 영어 공부를 하자라고 결심하였습니다. 넷플릭스 영상 기능 중 자막을 활용하여 한국어 자막을 끄고 영어 자막을 켜서 중간중간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면서 듣기 실력도 높이고 단어도 학습하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단어나 듣기 실력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으로 회화 실력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방법이 영어 회화 어플인데요. 저는 주 5회 15분씩 꾸준히 언어민과 대화하며 회화 실력을 늘려 자기 개발을 실천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어플은 캔블리이지만 이 외에도 튜터링, 로제타 스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저의 문화생활 관련 자기 개발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건강을 지키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유재혁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꺼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전보다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운동을 안 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으로 인해 살도 찌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확진자라는 새로운 단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내부장기와 혈액의 순환이 줄고 소화기계통의 운동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소홀히 하다 보면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고 이로 인해 관절통과 부수적인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에 가고 싶었지만 시국인지라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된 방법은 홈트입니다. 홈트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홈트는 홈트레이닝의 줄임말입니다. 홈트레이닝은 헬스장이나 운동장 등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 집 같은 공간에서 자신의 운동을 해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홈트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집에 트레이너를 부르거나 사이클을 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치만 이 방법들은 제가 추구하던 방향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근력을 키우거나 몸집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코어 운동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제로 실천한 홈트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집과 가까운 운동장이나 산책로를 조깅하고 플랭크 암워킹, 세라밴드를 이용한 운동, 등근 운동, 사이드 플랭크 순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6번을 3번 반복하였습니다. 세라밴드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세라밴드는 재활이나 운동에 쓰이는 밴드로 본인의 근력 강도에 맞는 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몸에 에너지도 생기고 밸런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거나
시간을 오래 투자하는 운동이 아니니 요즘 같은 시기에 시도해보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마음의 안식을 느끼며 집에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최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방학과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 동안 주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 5분 거리에 있는 큰 국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는 것만이 허용이 되어 주로 집에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동안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자기계발 도서로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책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긴 소개는 하지 않고 기억에 남는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고 저는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평가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라는 말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고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네 라는 말과 답이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남이 던져준 답은 어차피 대중요법에 불과해 아무런 가치도 없다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계발 도서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책을 무턱대고 고르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나 혹은 고민들과 최대한 관련 있는 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책을 한 권 읽기보다는 자기계발에 대해 방법을 알려주는 책과 의지를 고양해줄 책 이렇게 두 권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책의 내용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만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코로나 사태에서 집에서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재밌다는 이야기를 주로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김에 우리 학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던 중 팬데믹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보이지 않는 학살자, 바로 지금의 문제, 바이러스를 찾아라, 버려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싸움, 이렇게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인플루엔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나옵니다. 보면서 나도 의료 IT 관련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전공 탐색뿐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공 탐색은 물론 자기 개발도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다 본 후에 부자연의 선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볼 예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윤리적 문제와 싸우는 과학자들과 대담한 실험을 하는 바이오 해커들, 그리고 위험을 경고하는 생명윤리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IT 관련 다큐멘터리가 별로 없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던 중 EBS 다큐프라임 사이트에서 IT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료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개발과 전공 탐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